여러분 부캐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MBC 예능 프로그램 그 놀면 뭐하니 보시나요? 거기 보면 유재석 씨가 여러 가지 부캐를 하고 있죠. 생각나는 것만 떠올려 보면 카놀라유 있었죠. 그래서 카놀라유로 그 제작자가 돼가지고 환불원정대를 만들었고요. 또 유야호 또 제작자가 돼가지고 남성 발라드 그룹을 만들고 있고, 또 그 전에 굉장히 뜻인 게 유산슬이 있었죠. 트로트 유산슬로 해서 트로트 곡으로 또 히트를 치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이후에 보니까 여기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인지 여러 연예인들이 부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부캐가 있다는 건 본캐가 있죠. 부 캐릭터의 준말이잖아요. 본 캐릭터, 부 캐릭터가 있는데, 이 부캐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본캐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캐의 아류거나 본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본캐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딴 걸 부캐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부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캐와 달리 부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 경우가 많아요. 본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캐가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짧은 인생, 어차피 한 번에 살다 가는 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캐가 있으면 두 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본캐로서의 삶을 하나 살아가고, 또 동시에 부캐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두 개의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다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캐, TV를 보다 보니까 자꾸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방송 기자를 하면서 저는 지금 방송 기자를 하고 있고 뉴스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같은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책을 내는데요.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작가 소개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 소개를 보면 맨 처음에 MBC 주말 뉴스 데스크 앵커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자 활동을 하고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메인 뉴스 PD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다 제 본캐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이러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012년 제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과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의 창작 뮤지컬 대본 공모전에서 잇따라 당선돼 뮤지컬 작가로 데뷔했으며 한국 뮤지컬 협회 소속 작가로 다수의 창작 뮤지컬과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던 분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기자가 웬 뮤지컬 작가야? 이게 기자랑 뮤지컬 작가랑 너무 다르잖아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있는 일, 이 팩트를 다루는 일이죠. 근데 뮤지컬 작가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을 다루는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지컬은 굉장히 판타지를 다루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의 일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부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세이 작가입니다. 1년 전부터 브런치라는 곳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브런치 여러분 아시나요? 이 먹는 브런치 말고 이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에세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1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 에세이를 모아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캐 만들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 누구나 부캐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계획하지 마라예요. 계획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뭐 하면 보통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저는 부캐를 가지려면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부캐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날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만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뮤지컬 작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처음에 이 뮤지컬을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저는 뮤지컬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뮤지컬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그때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4, 5년쯤 됐을 때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기자 일이 많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나는 또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던 때 어느 날 하루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 뮤지컬이 맘마미아였어요. 여러분들 맘마미아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맘마미아가 어떤 뮤지컬이냐면 굉장히 신나는 뮤지컬이에요. 댄싱 퀸 이런 노래가 나오는 뮤지컬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신나는 노래와 댄스와 막 이러는, 막 관객들이 박수치고 막 즐기는 그런 뮤지컬이에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막 웃고 즐기고 있는데 혼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왜 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괴로워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난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뮤지컬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 뮤지컬 동호회. 거기가 가면 뮤지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노래도 가르쳐 주고 춤도 가르쳐 주고 연기도 가르쳐 주고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뮤지컬을 배우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였거든요. 휴일날. 토요일에 한 번 가서 뮤지컬을 배우는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장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뮤지컬 극단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인 뮤지컬 극단이죠. 제가 거기 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무대를 만들고 직접 막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스텝도 하고 이러면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다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뮤지컬을 이렇게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보면 어떨까? 내가 이 작품을 써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또 뮤지컬 작가 교육 과정이 있는데 또 찾아갔습니다. 대학로에 가니까 또 그런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뮤지컬을 조금씩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뮤지컬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 제가 쓴 걸 가지고 여기 공모전도 내보고 저기 공모전도 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근데 몇 번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모전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되네? 또 써볼까? 또 써봤죠. 또 써봤더니 다음 공모전에 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공모전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뮤지컬 작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뮤지컬을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 길이 나오면서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에세이 책을 내게 된 이 과정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에세이를 쓰기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 브런치라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글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고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에세이를 쓰면 큰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저걸 써야 되나 이렇게 그냥 또 고민만 하면서 1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1년이 흘러가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은 쓴 에세이가 계속 브런치에 올라오는데 저는 계속 못 쓰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써보자.
그냥 쓰자 해가지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써보자. 썼어요. 그냥 내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썼죠.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쓰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방향을 안 잡았는데 그냥 이 글 저 글 쓰다 보니까 글들이 모여서 저절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이 에세이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면 좋겠는데요? 저희한테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내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처음에 에세이를 쓸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저절로 계획이 잡히고 저절로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캐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첫 번째,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해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봐라. 해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캐를 소홀히 하지 마라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본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부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화가 나는 조언이 있어요. 조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떠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그거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부캐를 만들러 떠나기 전에, 부캐를 하기 전에 저는 일단 저희 가족 중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식구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저는 제가 이 본캐를 하면서 부캐를 했지만 절대 본캐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뮤지컬 작가를 시작했던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아니 나 지금 이 일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부캐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뮤지컬 작가를 할 때 말씀드리면 뮤지컬이 이제 공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우들이 이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 연습하는 동안 대본을 계속 고쳐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거든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출한테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 지금 저희 대본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퇴근해가지고 이제 대본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대본이라는 게 고치면 한 부분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본은 한 곳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뒤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곳만 고쳐놓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고치다 보면 밤새 고칩니다. 밤새 고치고 나서 이 대본을 제가 연출한테 보내요. 그러고 나면 날이 밝습니다. 출근해야죠. 그럼 출근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코피가 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 일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모르던 에너지가 내 속에서 막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분출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계속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매일 이렇게는 못 살죠. 그러니까 부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좀 더 힘은 듭니다. 근데 좀 더 힘들 생각은 해야죠. 내가 본캐도 하고 부캐까지 하는데 좀 더 힘들 생각도 안 하면 그건 도둑놈 신고 아닙니까? 이렇게 좀만 더 힘들면 여러분은 두 개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좀 힘든 거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과를 생각하지 말아예요. 성과.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요. 내가 지금 뭐 본업도 있고 본캐도 있는데 내가 부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도 없는데 내가 부캐 해봤자 뭐 얼마나 잘 되겠어? 뭐 본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내가 큰 걸 이룰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돈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어? 이게 뭐 돈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캐를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결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뮤지컬 작가를 했잖아요. 제가 뮤지컬 작가로서 사실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제가 만약에 되게 성공을 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저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계속 공연을 올리고 뮤지컬 작가로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얻는 게 많은 거예요. 뭘 얻게 되느냐? 일단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뮤지컬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뮤지컬 배우들을 알게 돼요. 정말 이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저 무대에 올라가는 저 배우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사실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배우들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술도 마시죠. 배우뿐만이 아니에요. 또 스태프들, 유명한 연출가, 작곡가, 음악감독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제가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도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에세이를 쓰면서 이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책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에세이를 읽은 독자분들이 또 연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이런 게 좋았어요. 저는 이런 게 좋았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에세이를 쓰기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에세이 하나 써서 책을 낼 수 있겠어? 이거 한두 편 쓴다고 책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고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캐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꿈에 선을 긋지 마라. 부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본업도 아니에요. 본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건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저거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꿈에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자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뮤지컬 작가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선을 그어버렸다면 저는 뮤지컬 작가가 되지 못했겠죠. 제가 지금 또 앵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15년 만에 뉴스 앵커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 내가 무슨 앵커가 되겠어, 나한테 기회도 안 오는데 날 앵커 시켜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한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꿈에 선을 긋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 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쓴 문장이 있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을 힘겹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 손을 놓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바뀐 세상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스스로 꿈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며 지친 삶을 버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본업도 힘든데 부캐를 만든다는 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캐가 여러분의 본캐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부캐를 만들어 나가신다면 어느 순간 그 부캐가 본캐보다 더 커져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